그 단위로는 SI 유닛을 보면 줄 per 켈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heat capacity는 그 물질의 extensive property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물질별로 그 특성을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extensive property보다 intensive property로 나타내주는 것이 더 비교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extensive property를 intensive property로 나타내주는 방법은 해당 extensive property를 기본 mass로 표현하던가 나눠주던가, 아니면 몰수로 나눠줘서 기본 mass당 얼마 혹은 기본 몰당 얼마로 표현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찬가지로 heat capacity를 intensive heat capacity로 나타내준 것이 mass로 나눠준 것이 우리가 specific heat capacity라고 해주고, 몰수로 나눠준 것을 몰라 heat capacity라고 합니다. 단위는 당연히 킬로그램당 heat capacity 혹은 몰당 heat capacity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heat capacity는 이 주어진 시스템이 그 압력 일정한 상태에서 그 유지되었느냐, 아니면 그 볼륨이 일정한 상태에서 유지되었느냐에 따라서 측정되는 heat capacity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특별히 나타내주기 위해서 여기 하첨자 T 혹은 V를 붙여서 하첨자 P가 될 경우에는 압력이 일정한 것, 그리고 하첨자 볼륨 V가 들어간 것은 볼륨이 일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CP는 heat capacity at constant pressure가 되고, CV는 heat capacity at constant volume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 CP나 CV 역시 extensive property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intensive property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몰당의 intensive로 나타내주려면 여기 CPM, CVM으로 표시하고, 뭐 압력 일정할 때 constant pressure에서의 몰라 heat capacity, 그리고 constant volume에서의 몰라 heat capacity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이블에서 여러 가지 물질의 heat capacity가 나오는데,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의 heat capacity를 비교하려면 이것들을 intensive property인 그 몰라 heat capacity 혹은 specific heat capacity로 놓고 비교를 해야 정확합니다. 그렇죠? 여기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특별히 압력이 일정할 때 CP에 대한 heat capacity를 보여줍니다. 자, 그럼 한번 이그젬플을 보죠. 자, 물의 경우는 그 specific heat capacity, 압력 일정할 때의 그 몰라 heat capacity가 75줄 per mol K가 됩니다. 이건 주어진 값이고, 자, 이런 물을 1kg을 1000W, 그러니까 1kW의 파워로 100초 동안 공급하면 과연 이 물의 온도가 얼마 상승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에 주어진 열량은, 에너지는 얼마인고 하니 파워의 시간을 곱하면 되죠. 그대로 곱하면 1 곱하기 10의 5승 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가 열량으로 들어가려면 이게 그 온도가 어느 정도 상승이 어느 정도 상승이 되냐 하면 델타 T는 Q 나누기 CP고, CP 물에 대한 캐파시티는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거를 스페시픽 히트 캐파시티, 몰라 히트 캐파시티로 표현해주면 거기다 토탈 몰수를 곱해주면 되죠. 토탈 몰수는 지금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분자량으로 나눠줘서 값을 구하면 결국 얼마가 되는 거 아니? 1000W의 파워로 100초 동안 1kg의 물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면 그 물의 온도는 24K, 그러니까 24도가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식을 가지고 어떤 특정 시스템에서 온도 증가량, 어떤 가스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온도가 증가됐을 때 에너지가 열량으로 방출될 텐데, 그게 얼만큼 에너지가 방출되는지 한번 재고 싶어요. 그 재는 기계를 잘 많은 칼로리미터라고 합니다. 칼로리는 우리가 지금 에너지 단위를 SI 유닛으로는 줄을 썼지만 일반적으로 칼로리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칼로리, 말 그대로 칼로리를 재는 기계, 즉 열량을 재는 기계, 온도 차이에 의한 에너지의 변화가 되는 걸 측정하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간단히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거 조금 전에 본 이그젬플처럼 전기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시스템의 온도가 증가하면 그 온도가 얼만큼 증가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그 식은 앞에서 본 것처럼 Q는 전류 곱하기 전이차 포텐셜, 그리고
얼마만큼 곱한 시간입니다. 자,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쿨롱 나누기 시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찰지고 볼테지 곱하기 시간을 하면 결국 단위가 찰지 곱하기 볼테지고, 찰지 곱하기 1 찰지 곱하기 볼테지가 원줄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에너지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책에 넣은 이그젠플을 볼게요. 자, 그 12V의 전이차를 가진 파워 서플라이에서 10A를 가지고 300초 동안 그 칼로리미터에 공급을 하면 그 칼로리미터에 전달되는 그 에너지가 얼마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IVT이기 때문에 그대로 곱해주면 그대로 이게 줄의 단위가 되고 36kJ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제 칼로리미터가 그 열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그럼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그 칼로리미터에 에너지를 공급하면 그 에너지가 그 에너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걸 가지고 아는 값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거꾸로 휘트 캐패시티를 구해서 그 열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책에 나온 이그젠플을 볼게요. 자, 어떤 칼로리미터 안에 우리가 모르는 그 샘플인데 얘가 연소 반응에 의해서 이게 그 밖으로 에너지를 전달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온도가 3.22도씩 올라갔대요. 3.22도만큼 차이가 온도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 정도 온도가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에너지가 사실 필요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12V 소스를 가지고 파워 서플라이 가지고 1.23A를 그 156초 동안 인가했더니 그때 증가하는 온도가 4.47도래요.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하니 그 12V의 전이차를 갖는 파워 서플라이를 1.23A로 156초 인가하면 토탈 인가되는 그 에너지가 2300J입니다. 그리고 이 2300J 인가되었을 때 온도가 4.47도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 캐패시티가 얼마인 거하니 515 J/Kelvin입니다. 따라서 이 컨버스천에 의한 그 열량은 이 캐패시티 곱하기 온도 차이, 여기서 온도 증가량은 3.22도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다 곱하면 1.66 곱하기 1.66 kJ만큼의 그 에너지가 히트로 방출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뭐 work과 heat에 대해서 봤는데 결국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work의 경우에 특히 isothermal이고 expansion work, perfect gas가 isothermal 상태에서 expansion 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isothermal의 경우에는 온도가 일정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온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키네틱 에너지가 변함이 없습니다. 왜? 온도가 일정하니까. 키네틱 에너지가 0이 아니라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키네틱 에너지가 일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퍼펙트 가스인 경우에는 키네틱 에너지만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키네틱 에너지가 일정한데 퍼펙트 가스의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퍼펙트 가스인 경우에는 온도가 일정하면 토탈 에너지가 일정합니다. 그렇죠? 즉 뭐냐면 토탈 에너지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work으로 일을 해주면 그만큼의 일이 hit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외부로 해주면 그만큼의 열량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야 토탈 에너지가 일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perfect gas의 isothermal expansion 경우에 열량은 에너지는 perfect gas expansion work에 부호만 반대가 됩니다. 즉 work이 그 work 형태로 에너지가 밖으로 전달되면 heat 형태로 에너지가 다시 전달돼서 시스템에 들어온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 에너지는 그 시스템의 키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뭐 진동하면은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뭐 회전하면 로테이션 에너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로 구성되고 이 에너지를 모두 더한 것이 특정 시스템의 인터널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그 특정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인터널 에너지는 extensive property이기 때문에 우리가 intensive property를 나타내주려면 이것을 mass로 나눠주거나 혹은 몰수로 나눠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 몰수로 나눠준 경우를 몰
몰라 internal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정 시스템의 사실 인터널 에너지를 알기 위해서는 특정 시스템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개별적인 에너지를 알아야 되는데, 특정 시스템이 예를 들어 1몰의 가스라고 하더라도 1몰이면 6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어마어마한 숫자의 파티클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파티클, 특별히 또 그 파티클을 구성하는 뭐 일렉트론이나 뉴클레아이드의 에너지를 다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측정한다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시스템의 에너지가 얼마나 변했느냐. 그렇죠? 특정 상황에 따라서, 특정 행동에 따라서 얼마큼 변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특정 시스템의 에너지의 절대값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에너지의 변화량,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지금까지 봤던 work과 hit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모드이기 때문에 그 work과 hit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델타 U, 델타라고 하는 것은 변화량이니까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량은 work과 hit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델타 U니까 델타 U는 델타 W 플러스 델타 Q처럼 다 델타를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work이나 hit은 이미 에너지가 트랜스퍼 자체가 변화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들어가서 굳이 델타 W, 델타 Q를 쓰진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텍스트북에 있으니까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직전 슬라이드에서 perfect gas가 등온, 팽창일 경우에, 아이소토믹 익스펜션일 경우에는 W와 Q의 합이 0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W와 Q는, 그러니까 work과 hit은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반대가 됐었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시스템이 외부로 일을 해준 만큼의 그 열량이, 그 hit이 시스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보완돼서 당연히 그 W는 마이너스 Q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델타 U는 0이 됩니다. 언제? perfect gas의 isothermal expansion일 경우에는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량이 0이 되는 겁니다. 인터널 에너지 자체가 0이 아니고,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온도가 일정하면, 즉 온도가 주어지면 perfect gas의 인터널 에너지는 볼륨에 무관하다는 겁니다. 왜?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한 얘기를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책에 나온 example인데,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 뭐 자전거를 탄 운동을 해서 622kJ의 그 일을 외부로 해줬고, 그리고 운동을 해줘서 열량도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82kJ만큼.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 운동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의 변화량이 있었느냐라는 걸 보면은 단순히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622kJ도 외부로 해줬고 82kJ도 외부로 나간 열량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704kJ이 됩니다. 자, 얘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state function과 path function을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state function과 path function, 말 그대로 state function은 상태에만 관련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을 볼게요. 초기 상태가 여기이고 나중 상태가 여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초기 상태에서 나중 상태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뭐 초록색 길일 수도 있고, 여기 붉은색 길일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이트 펑션은 그런 패스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시작점이 어디였느냐, 그리고 최종점이 어디냐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대부분의 연락학적인 파라미터들입니다. 여기서 인터널 에너지만 얘기했는데, 인터널 에너지를 포함해서 곧 엔살피, 그리고 기타 등등의 대부분의 연력학적인 파라미터들이 중간에 경로는 관계없어요. 상태만 의존하는 스테이트 펑션이 됩니다. 자, 그와는 반대로 패스 펑션은 말 그대로 어느 길을 갔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파라미터고, 그걸 우리가 패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work과 hit이 대표적인 패스 펑션입니다. 자, 그럼 이 챕터의 제목이 연력학 제1법칙인데, 그러니까 이 챕터를 마칠 때 연력학 제1법칙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얘기 나옵니다. 보세요. isolated system, 기억나죠? 시스템은
그 물질과 에너지의 출입이 얼만큼 자유롭냐에 따라서 오픈 시스템, 클로즈드 시스템,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을 구분하는데,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은 그 물질과 에너지의 입출입이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에서는 work도 없고 heat도 없습니다. 따라서 델타 U는 W 플러스 Q에서 0이 됩니다. 즉,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에서는 델타 U가 0이기 때문에 인터널 에너지 U는 컨스탄트, 일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특별히 볼륨이 일정한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볼륨이 일정한 경우는 원래 델타 U는 Q 플러스 W인데, 만약에 그 일의 형태가 익스펜션 워크만 있다고 가정하면 볼륨이 일정할 경우는 익스펜션 워크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량은 Q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Q라는 것은 hit이고, 지금 이것은 볼륨이 일정할 때 hit이기 때문에 Q는 C 곱하기 델타 T인데, 특별히 지금 볼륨이 일정하니까 이 heat capacity는 heat capacity at constant volume의 형태인 CV가 됩니다. 그렇죠? 즉 CV는 델타 U 나누기 델타 T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Y축을 U, 인터널 에너지, X축을 온도라고 해서 온도에 따른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 온도의 변화량분의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량이 heat capacity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뭐가 됩니까? 특정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볼륨이 일정할 때의 인터널 에너지는 곧 볼륨이 일정할 때의 Q, 열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널 에너지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거하니? 볼륨이 일정할 때 그 시스템의 열량, hit을 측정하면 됩니다. 자, 앞에서 그 heat, 열량을 측정하는 기계를 칼로리미터라고 했고, 특별히 볼륨 일정할 때의 칼로리미터를 우리가 모험 칼로리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험 칼로리미터라고 하는 것은 볼륨 일정할 때의 에너지를, 열량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측정할 수 있는 거고, 볼륨 일정할 때의 열량이라는 것이 Q라는 것이 결국 인터널 에너지의 체인지이기 때문에 모험 칼로리미터는 인터널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측정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에 대해서는 볼륨이 일정할 때의 heat이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량인 것을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러면은 그 압력이 일정할 때 실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뚜껑을 열어놓으면 압력이 일정해요. 대기압과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볼륨이 일정한 경우보다는 압력이 일정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압력이 일정할 때의 그 열량을 구했다고 치면 그것은 분명히 그 인터널 에너지의 체인지는 아닐 텐데, 그럼 그거랑 상응하는 다른 형태로 표현할 수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었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롭게 엔탈피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작대기 3개 그린 거는 definition,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엔탈피, H라고 표현된 엔탈피는 어떻게 정의되는고 하니 인터널 에너지 U 플러스 PV로 정의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 인터널 에너지 자체가 extensive property였기 때문에 역시 엔탈피도 extensive property가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extensive property보다는 intensive property로 나타내주는 것이 더 그 물질 간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에 엔탈피를 intensive property로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몰수로 나눠준 몰라 엔탈피를 써주면 됩니다. 즉 몰라 엔탈피가 되면 intensive property고, 마찬가지 양변을 H는 U 플러스 PV를 그 몰수로 나눠주면 몰라 엔탈피가 되고, 몰라 인터널 에너지가 되고, PV는 NRT에서 PVM, 즉 몰라 볼륨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퍼펙트 가스인 경우에는 PV는 NRT이기 때문에 RT가 되죠. 몰라 볼륨. VM 자체가 N분의 V이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 그 인터널 에너지가 스테이트 펑션인 것처럼 엔탈피도 스테이트 펑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죠. 지금 사실 엔탈피를 도입한 이유가 압력이 일정할 때 열량을
어떻게 연력학적인 파라미터로 측정해 줄 수 없을까, 표현해 줄 수 없을까라고 해서 도입한 것이 엔탈피이기 때문에 결국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압력이 일정할 때 열량, 즉 Q가 엔탈피 변화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이 엔탈피를 정의한 거죠. 우리는 먼저 정의를 보고 거꾸로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델타 H, 압력이 일정할 때의 엔탈피 변화량을 델타 H라고 하면, 델타라고 하는 것은 변화량이니까 파이널에서 이니셜을 빼면 되는 거고, 파이널에서의 H 값은 U 플러스 PV, 파이널. 마찬가지 이니셜에서의 엔탈피는 이니셜에서의 U 플러스 PV가 됩니다. 즉, 압력이 일정하니까 P는 같죠. 그래서 U는 U끼리, V는 V끼리 묶어주면 이거 어떻게 돼요? 델타 U 하고 델타 V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델타 U라고 하는 것은 W, work 플러스 Q고, work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expansion work만 있다고 가정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P external pressure 곱하기 델타 V가 되고 Q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P 델타 V가 서로 없어지기 때문에 압력이 일정할 때의 Q는 결국 뭐가 돼요? 델타 H가 됩니다. 즉, 볼륨이 일정할 때의 열량이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량인 것처럼 압력이 일정할 때의 열량 Q는 엔탈피 변화량이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요 챕터의 제일 첫 장에서 용어를 몇 개 정의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엑소더믹, 엔도더믹이었습니다. 엑소라고 하는 것은 나가는 거고, 엔도는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엑소더믹은 힛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압력 일정하면 그 힛은 엔탈피 변화량이기 때문에 엑소더믹 리액션이라는 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델타 H가 0보다 작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엔도더믹은 열이 들어오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델타 H가 0보다 크다. 언제? 압력이 일정할 때. 그렇죠? 자, 앞에 슬라이드에서 Y축을 만약에 인터널 에너지라고 하고 X축을 온도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힙 캐패시티는 델타 U 나누기 델타 T가 됐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Y축을 엔탈피라고 하고 X축을 온도라고 하면 그대로 델타 H 나누기 델타 T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힙 캐패시티 at constant 볼륨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 되면 이제 델타 H와 델타 U 간의 차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자, 델타 H 빼기 델타 U는 결국 델타 PV인데 만약 퍼펙트 가스면은 델타 PV라는 것이 NR 델타 T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델타 H는 CP 델타 T고 델타 U는 CV 델타 T가 되기 때문에 양변을 델타 T로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CP, Heat Capacity at Constant Pressure 빼기 CV, Heat Capacity at Constant Volume은 N 곱하기 R이고, 다시 양변을 N으로 나눠주면 이 값이 몰라 캐패시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R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그림에서 사실 H는 U보다 항상 크지요. 이 값 차이가 결국 뭐가 되는 거 아니? 요만큼의 차이가 됩니다. 자, 다시 요약하면 볼륨이 일정할 경우에 열량이 인터널 에너지의 체인지인 것처럼 압력이 일정할 때의 열량이 엔탈피의 변화량으로 우리가 엔탈피를 정의했고, 인터널 에너지가 스테이트 펑션인 것처럼 엔탈피도 스테이트 펑션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Y축을 엔탈피, X축을 온도로 갔을 경우에 특정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결국 힛 캐패시티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힛 캐패시티의 온도 오전성을 한번 볼게요. 힛 캐패시티는 정확히 얘기하면 온도에 따라 변합니다. 변하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온에서와 크게 차이가 없는 온도의 범위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 힛 캐패시티를 다음과 같은 함수로 표현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실험치를 피팅한 겁니다. 그렇죠? A, B, C는 물질마다 주어지는 물질의 파라미터고, 그리고 상수 더하기 온도의 리니어하게 온도 제곱에 반비례하는 형태를 표현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온도에 대한 의존도를 정확히 알고 싶으면 이 식을 쓰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온도에 거의 무관하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이 파라미터를 보세요. 이 b가 10의 마이너스 3승, 그렇죠? 인 반면에 이 상수는 수십입니다. 수십대. 그래서 차이가 한 뭐 10만 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사실 얘는 거의 무시할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라미터 보면은 이 c라는 것 자체는 값이 커요. 10의 5승이지만 이 t 제곱이 분모했기 때문에 t가 만약에 300만 된다고 하더라도 t의 제곱분의 1이 되면 얼마가 됩니까? 이거는 9만 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 값 자체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cp를 결정하는 것은 이 a가 대부분의 이 전체 cp를 결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정확한 값을 얻고 싶으면 이 식을 씁니다. 근데 대부분은 cp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그 최근에 나온 이그젠플도 마찬가지인데 볼게요 한번. 물 100g이 20도에서 80도씨로 증가하면 엔탈피 변화량은 얼마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근데 엔탈피 변화량을 알려면 히트 캐패시티를 알아야 되는데 일정하다고 가정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75.29 줄 per mol K라는 것이 이 테이블 말고 이 앞에 테이블에 주어졌고 그리고 100g을 몰수로 환산하면 5.55몰이라서 곱하면은 어떻게 돼요? 온도까지 곱하면 25,000 줄, 25 킬로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챕터를 끝내기 전에 하나를 좀 더 볼게요. 뭐냐면 아디아베틱 체인지입니다. 아디아베틱이라는 거 기억나죠? 아디아베틱이라는 거는 다이어서믹이 아니고 그 열이 완전히 차단된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아디아베틱인 상태에서의 리버서블 익스펜션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익스펜션 웍입니다. 익스펜션 웍이니까 얘는 그 웍을 해주는 거죠. 그 웍을 해줘서 시스템에서 그 에너지, 웍 형태로 에너지가 나가면 그만큼이 열량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디아베틱 익스펜션이기 때문에, 아디아베틱 시스템이기 때문에 힛이 못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일만 해줬으니까 인터널 에너지는 감소하고 온도는 내려갑니다. 즉, 리버서블 아디아베틱 익스펜션의 경우에는 만약에 요 포인트가 그 시작점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최종점에서는 온도도 내려가고 익스펜션 웍이니까 온도는 내려가는데 부피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온도, 부피의 그 그래프에서 이 점을 초기의 부피 온도라고 그러면 파이널의 부피 온도는 부피는 늘어나고 온도는 내려간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 그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량을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뭐 이걸 바로 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금 인터널 에너지가 스테이트 펑션인 걸 이용하면 요 그 단계를 1번 단계, 2번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번 단계, 2번 단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뭐 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편의상 그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가 늘어나는 것을 1번 단계, 그리고 부피가 일정할 때 온도만 줄어드는 것을 2번 단계라고 합시다. 그럼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죠?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부피가 일정할 때 온도가 감소하죠. 예, 어쨌건 온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터널 에너지 변화량은 부피가 일정하니까 CV 곱하기 델타 T가 되고 토탈 에너지 변화량은 1번에서 에너지 변화량 플러스 2번에서 에너지 변화량입니다. 1번 스텝에서 에너지 변화량 없죠? 일정하죠. 온도가 일정하니까. 두 번째 스텝에서 에너지 변화량은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 토탈 에너지 변화량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즉 CV 델타 T가 아디아베틱에서의 그 리버서블 익스펜션에 의한 워크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경우를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면 자, U는 W 플러스 Q이기 때문에 DU는 DW 플러스 DQ가 되죠. 그런데 아디아베틱이면 DQ는 0이 됩니다. 그래서 DU는 DW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W는 익스펜션 워크이니까 마이너스 PdV에서 마이너스 PdV가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DU는 어떻게 됩니까? CVDT니까 결국 이 두 개 같아요. 언제? 아디아베틱 경우에. 그래서 CVDT는 마이너스 PDV 그리고
perfect gas인 경우에는 PV NRT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T분의 CV DT는 마이너스 D분의 NRTV가 되고 양변을 그대로 적분합니다. 초기의 온도, 파이널 온도, 초기 부피, 파이널 부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분을 하면 로그 형태가 되고, 그렇죠? 자, 이거를 하나의 상수로 나타냅시다. 하나의 상수 C를 보면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게 지수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로그가 되니까 로그를 제해주면 이런 형식으로 됩니다. 자, 한 단계 더 나가서 한번 지금 이제 온도와 부피의 관계인데 만약에 온도와 압력 관계를 한번 알아보고 싶으면 한 단계 더 나가서 감마라고 하는 새로운 파라미터를 정의할게요. 감마는 몰라 히 캐패시티 at constant volume 분의 몰라 히 캐패시티 at constant pressure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몰라 히 캐패시티의 비율입니다. constant pressure 대 constant volume. 양변을 그대로 일씩 빼주면 이렇게 정의돼서 분자가 가스 컨스탄트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앞에 정의한 것처럼 이 값을 쓰면 C분의 1이 돼서 감마 빼기 1이 C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위의 식을 볼까요? 위의 식을 보면은 이거를 지금 C가 그 온도 쪽의 지수니까 이거를 부피 쪽의 지수가 되면 분모가 되고 C분의 1은 감마 빼기 1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TI 나누기 TF는 VF 나누기 VI의 감마 마이너스 1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perfect gas니까 PV NRT 즉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PI 나누기 PF는 TI 나누기 TF 곱하기 이걸 넘기면 되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용해주면 P 이니셜 나누기 PF는 V 파이널 나누기 V 이니셜의 감마 제곱이 되고 얘는 그대로 이 식에 집어넣으면 이 식과 같다고 두면 PI, VI의 유식이죠. 요 식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PI, VI의 감마 제곱은 PF, VF의 감마 제곱과 같습니다. 언제? 아디아베틱 체인지. 아디아베틱 체인지는 익스펜션의 경우에는 부피와 압력의 관계가 이렇게 감마승, 부피의 감마승을 한 것만큼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챕터 2 연력학 제1법칙을 마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챕터 2의 마지막 부분에 이 챕터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에 대한 그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체크리스트 형태로.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오면서 이 챕터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뤘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합시다. 자, the universe is divided into the system and its surroundings. 그러니까 system과 surroundings를 합쳐서 universe라고 했습니다. A system is classified as 어떻게 나누죠? open system, closed system, or isolated system. 그렇죠? The surroundings remain at constant temperature and either constant volume or constant pressure when processes occur in the system. 자, 그리고 우리가 그 expansion work에 대해서 다뤘는데, 자, the maximum expansion work is achieved in a reversible change. 그렇죠? maximum expansion work은 그 시스템 reversible 경우에 일어나고 그것이 다름 아닌 mechanically equilibriu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heat is a mode of transfer of energy that makes use of a temperature difference. 자, 다음 diathermic worlds permit the transfer of energy as heat. 그렇죠? adiabatic worlds do not. The transfer of energy as heat makes use of the random motion of atoms and molecules in the surroundings. An exothermic process releases energy as heat. An endothermic process absorbs energy as heat. The heat capacity of a system relates the energy supplied as heat to the change in temperature of a system. A calorimeter is a device used to measure the heat output of a process.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In the isothermal expansion of a perfect gas, 자, perfect gas의 isothermal expansion process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the energy lost as work is replenished by an influx of energy as heat. 그렇죠? 그 시스템이 워크를 해준 일, 그러니까 외부로 해준 워크는 다시 시스템 안으로 힛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밸런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챕터의 제목인 연력학 제1법칙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얘기를 해주죠. The first law of thermodynamics states that the internal energy of an isolated system is constant.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 됩니다. The energy transferred as heat at constant volume is equal to the change in internal energy of the system. 그렇죠? constant volume에서의 에너지 트랜스퍼가 결국 internal 에너지 변화량이고, 그리고 이때 heat capacity, the constant volume heat capacity is the slope of the plot of internal energy against the temperature. 자, 그 다음에 이제 constant pressure에서의 그 heat을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enthalpy라는 파라미터를 정의했습니다. enthalpy가 어떻게 정의되는고 하니, the enthalpy of a system, 그리고 이 enthalpy는 state function이죠. is introduced in order to take energy changes arising from expansion work into account automatically. 그렇죠? 자, 그래서 이 energy transferred as heat at constant pressure is equal to the change in enthalpy of the system. The heat capacity at constant pressure is the slope of the enthalpy with respect to temperature.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챕터에서 연력학 제1법칙을 알아봤고, 여기서 나온 internal energy 그리고 enthalpy까지 정의를 해서 마쳤습니다. 자, 이 챕터는 이것을 종료하고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을 이용해서 physical change 그리고 chemical change가 일어날 경우에 이걸 어떻게 연력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음 챕터에서 다루겠습니다.